안녕하세요. 생활지도 및 상담, 인터넷 중독과 상담을 맡은 6조 박종우입니다. 저희 조는 신지영 선생님, 박봉철 선생님, 그리고 김지혜 선생님까지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인터넷 중독의 이해, 인터넷 중독의 상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표 시간은 25분에서 30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터넷 중독의 이해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중독의 정의 및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중독 장애라는 말은 영국의 정신과 의사 아이반 골드버그가 1996년에 처음 언급하면서 시작된 단어입니다. 심리학자 킴벌리 영은 인터넷 중독을 새로운 중독 장애의 일종으로 분류하면서 인터넷 중독이란 인터넷 사용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중독적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인터넷 사용이 병리적 도박이나 섭식장애, 알코올 중독 등의 다른 중독들과 비슷한 양상으로 학문적, 사회적, 재정적, 직업적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의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인터넷 중독이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중독 진단 방법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아이반 골드버그와 킴벌리 영은 미국의 정신장애 통계적 진단 편람 DSM-4의 형식에 준하여 인터넷 중독증에 대한 간단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한국형 인터넷 중독 진단 검사 K-척도는 킴벌리 영의 인터넷 중독 척도와 아이반 골드버그의 진단 기준 등을 반영하여 개발되었습니다. 2002년에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제작하였습니다. 인터넷 중독의 핵심적인 요인을 금단, 내성의 증상과 일상생활 장애 발생으로 정의했고요.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초, 중, 고등학생에게 적용되는 척도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영역으로는 일상생활 장애, 현실 구분 장애, 긍정적 기대, 그리고 금단, 가상적 대인관계에 대한 기대감, 일탈 행동, 내성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석은 점수 결과에 따라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 사용군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형 인터넷 중독 자가 진단 검사의 항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서 생활이 불규칙해졌다. 인터넷 사용으로 건강이 이전보다 나빠진 것 같다. 인터넷 사용으로 학교 성적이 떨어졌다. 인터넷을 너무 사용해서 머리가 아프다. 인터넷을 하다가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다. 인터넷을 하느라고 피곤해서 수업 시간에 잠을 자기도 한다. 인터넷을 너무 사용해서 시력 등에 문제가 생겼다. 다른 할 일이 많을 때에도 인터넷을 사용하게 된다.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가족들과 마찰이 있다. 인터넷을 하지 않을 때에도 하고 있는 듯한 환상을 느낀 적이 있다. 인터넷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인터넷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리고 인터넷을 하는 꿈을 꾼다. 인터넷 사용 때문에 비도덕적인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 인터넷을 하는 동안 나는 가장 자유롭다. 인터넷을 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흥미진진하다. 인터넷을 하는 동안 나는 더욱 자신감이 생긴다. 인터넷을 하고 있을 때 마음이 제일 편하다. 인터넷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전부 해소되는 것 같다. 인터넷이 없다면 내 인생에 재미있는 일은 없다.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생활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만약 인터넷을 다시 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다.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인터넷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인터넷에 대한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 인터넷 사용 때문에 실생활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인터넷 사용을 그만둘 수 없다. 인터넷을 할 때 누군가 방해를 하면 짜증스럽고 화가 난다.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 현실에서 안 사람들보다 훨씬 나에게 잘해준다. 온라인에서 친구를 만들어 본 적이 있다. 오프라인에서보다 온라인에서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에서보다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실생활에서도 인터넷에서 하는 것처럼 해보고 싶다. 인터넷 사용 시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속이려 한 적이 있다. 인터넷을 하느라고 수업에 빠진 적이 있다. 부모님 몰래 인터넷을 한다. 인터넷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쓰게 됐다. 인터넷에서 무엇을 했는지 숨기려고 한 적이 있다. 인터넷에 빠져있다가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어긴 적이 있다. 인터넷을 한번 시작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오랜 시간을 인터넷에서 보내게 된다. 인터넷을 하다가 그만두면 또 하고 싶다. 인터넷 사용 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했다. 인터넷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곤 한다.
주위 사람들이 내가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한다고 지적한다 등 40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획득한 점수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중독의 원인입니다. 인터넷 중독의 원인은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됩니다. 인터넷 사용의 동기나 개인의 심리, 사회적 변인들과 관련지어 다양한 원인을 제시하고 그 원인들을 정리해보면 개인 심리적 그리고 가족 및 사회 환경적 요인 그리고 인터넷 관련 요인으로 원인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심리적 요인입니다. 인터넷 중독 연구자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정서 상태, 성격적 특성, 대인관계 실패나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 그리고 보상 경험이 인터넷에 빠져드는 원인이라고 제시합니다. 개인 성격적 특성으로 낮은 자존감, 낮은 자아 정체감, 강한 충동성, 의사소통 기술의 부족, 이런 경우 인터넷 중독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 얘기인데요. 네. 인터넷 사용을 통해서 얻게 되는 스트레스 해소, 현실 도피, 재미없는 일상에서 탈출 등과 같은 보상 경험은 인터넷 중독자들에게 인터넷 사용을 유지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다음은 가족 및 사회 환경적 요인입니다. 가족 환경적 요인은 가족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 인터넷 사용 빈도가 늘어나고 그 지속성이 증가하여 중독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또래 문화도 아주 중요한 사회 환경적 요인인데요. 왕따나 집단 따돌림으로 원만한 친구 관계를 맺지 못하여 쉽게 친구를 찾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중독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는 인터넷 접근의 용이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정보통신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인터넷에 대한 접근 환경이 아주 용이해졌고 아이패드, 휴대전화, 컴퓨터 등 여러 가지 매체의 보급률이 높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됨에 따라 인터넷 중독에 쉽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인터넷 중독의 원인으로는 인터넷 관련 요인이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거리낌 없이 표현할 수 있으며 익명성이 악용되는 경우는 사이버상에서 욕을 하는 등 인터넷상의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무례한 행동들과 관련되어 이에 따른 쾌감을 얻고 이것이 중독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원인으로 제시한 인터넷 중독의 원인을 통해 인터넷 중독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 유형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학업 부진에 따라 학업에 흥미를 잃은 청소년, 또래 관계가 어렵고 사회성이 적은 청소년, 과중한 스트레스, 부모에게 부담을 받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청소년, 외로움을 잘 느끼고 자기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청소년, ADHD의 병력이 있거나 충동적인 청소년, 가족을 비롯한 주변 환경으로 말미암아 지루함을 느끼고 있는 청소년, 경쟁적이고 승부욕이 지나치게 강한 청소년, 지능은 우수하지만 감성적 발달이 지연된 청소년 등이 인터넷 중독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청소년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중독의 유형 및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인터넷 중독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 전반의 중독 증상을 말하는데요. 사람에 따라 인터넷 활용 유형 중 어느 하나에만 지나치게 몰두할 수 있습니다. 킴벌리 영은 어느 부분에 중독되었는지에 따라 인터넷 중독의 하위 유형을 사이버 섹스 중독, 사이버 관계 중독, 네트워크 강박증, 정보 과부하, 컴퓨터 중독으로 분류했습니다. 사이버 섹스 중독은 섹스나 포르노 등의 내용물을 담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들을 계속 강박적으로 드나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이버 관계 중독은 온라인을 통한 인간관계에 과도하게 몰두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실제 인간관계를 등한시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네트워크 강박증은 강박적으로 온라인 게임, 인터넷 쇼핑, 인터넷 주식 매매 등을 하는 경우입니다. 정보 과부하는 강박적으로 웹사이트나 자료를 검색하는 경우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보다는 정보 수집 그 자체에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컴퓨터 중독은 강박적으로 온라인 게임에 몰두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젊은 성인들에게서 자주 관찰되는 유형입니다. 다음은 인터넷 중독의 과정입니다. 인터넷에 정기적으로 접속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키워나가는 인터넷 심취 단계로 시작하여 인터넷을 거부하지 못하고 대리만족을 느끼는 인터넷을 통한 대리만족 단계를 거쳐 마지막에는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이 모든 걱정에 대한 해독제로서 느껴지고 현실이 아닌 다른 곳에 살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현실 탈출 단계까지 이어집니다. 인터넷 중독 과정 구조 모형에 따르면 이 과정을 통해 긍정적 기대가 생기고, 그리고 매력적인 가상 대인관계로 인해서 일상생활에까지 기능 장애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인터넷 중독을 경험하게 되고 나중에는 내성과 금단으로 인해 현실 구분에 힘든 그런 장애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탈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인터넷 중독 과정 구조 모형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중독의 상담입니다. 인터넷 중독 상담 중에 개인 상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상담에서 상담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에 대한 이해나 인터넷 환경에 익숙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어떤 언어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눈으로 인터넷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과 적극적인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터넷 활용을 능숙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이 잘 하는 게임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 게임이나 인터넷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수록 내담자를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행하는 인터넷 게임이나 용어에 감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개인 상담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내담자 의뢰. 두 번째, 부모 청소년 내담자와 면담. 세 번째, 인터넷 관련 심리평가 진행. 네 번째, 다른 장애가 공존하고 있는지 진단. 그리고 마지막, 상담 진행 방식을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의 초기 상담은 대부분 내담자 스스로 원해서 상담받는 것보다 부모나 교사의 권유로 상담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상담을 받자고 결국 설득하지 못해 부모 혼자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비자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인식, 통찰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내담자의 문제 행동보다 청소년 내담자가 상담에 대한 느낌, 생각, 마음을 표현하게 하고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내담자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상담에 온 것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피드백해 주어야 합니다. 초기 상담, 상담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담자가 왜 상담에 오게 되었는지 그 의뢰의 사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며칠 전 가족들과 심한 갈등을 겪어서 가정 내에 사건이 있었다든지, 또는 학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상담 봉사 명령을 받았다든지 등에 대한 의뢰의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상담 회기 동안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심리평가 및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요소들의 면접평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담자 인터넷 사용의 역사, 그리고 내담자의 인터넷 사용 내용 및 사용 시간, 그리고 인터넷 사용과 관련한 부모의 태도,
그리고 인터넷 중독 상담에 대한 기대 정도, 그리고 부모의 상담 동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담자를 문제아로 보면 안 됩니다. 내담자와 전문적, 객관적 신뢰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구조화시켜야 합니다. 상담의 구조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밀 보장, 상담 시간 약속, 상담자, 내담자의 역할 및 상담에서 지켜야 할 규칙 등을 구조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이유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 일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내담자가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스스로 인식시켜 주어야 합니다. 인터넷 중독 상담의 궁극적인 목표가 인터넷 사용에 대한 자기 통제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기 목표는 자신이 사용하는 인터넷의 사용 시간 및 삶을 스스로 평가하는 작업이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인터넷 사용에 대한 자기 인식력을 갖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인터넷 사용 일지 활용은 그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기 상담입니다. 중기 상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중독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심리적 요인들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생활 및 시간 관리가 내담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요.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내담자가 스스로 시간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해서 실천하는 습관을 키우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중독 청소년은 규칙적인 생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함께 대안을 찾고,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법을 찾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중독 청소년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인터넷에 몰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사용을 줄이고 다른 대안 활동을 찾아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중기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담자의 성향,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활동을 찾아서 친구, 가족과 함께 건강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상담자는 부모 및 가족이 청소년 내담자를 격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중독 상담은 상담의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청소년 내담자들은 쉽게 지루해합니다.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절대 상담을 중지하지 않도록 계속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활한 상담 진행을 위해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청소년 내담자를 격려하고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결기 상담입니다. 종결기 상담 기간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의 종결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상담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는지, 그리고 현재 내담자의 상황이 어떤지 체크해야 합니다. 종결기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발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담 그 자체는 종결하지만 내담자는 인터넷 중독 행동을 촉발하는 상황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유혹에서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대처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야 합니다. 즉,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종결기 상담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어떻게 풀 것인가? 친구가 PC방에 가자고 조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용돈이 갑자기 많이 생기면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부모님이 인터넷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효과적으로 종결기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내담자에게 종결에 대한 준비를 서서히 시켜야 합니다. 거절의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고 혼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담 종결의 시점을 결정하는 방법은
상담 목표를 달성했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야 하고요. 내담자가 동일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내담자 스스로 새로운 대안을 생각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지도 역시 상담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담 종결을 결정지었을 때 상담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내담자가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은 지금까지의 상담을 정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상담 과정 동안 내담자 스스로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평가 질문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의 목표가 내담자가 생각했을 때 달성되었는가? 아직 남아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상담이 끝났을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무엇인가? 등이 예시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 상담입니다. 집단 상담 성공을 위해 상담자가 알아야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소년의 특성 파악. 둘째, 집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방법. 셋째, 집단 상담의 주제. 집단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는 청소년. 두 번째, 집단이 제공하는 소속감, 그리고 흥미있는 활동, 그리고 간식에만 관심을 보이는 청소년. 세 번째, 부모, 학교, 그리고 법원에 의해 강제로 상담을 참여받도록 강요당한 학생. 이 세 가지 유형 중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청소년의 수는 매우 적다는 것을 상담자는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집단 상담 상담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규칙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분명한 한계와 명확한 기본 규칙이 있을 때 집단에 더 잘 녹아들어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학교 규칙을 따르는 것처럼 규율, 규범을 지키는데 청소년들은 아주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든지 그리고 결석하지 않기 등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동지향적 기법과 활동을 많이 활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신체적으로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부의 긴장을 적절하게 방출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집단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인지행동 치료 접근 집단 상담 프로그램인데요. 인터넷 중독 집단 상담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고 개발이 이루어진 상담 접근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에 대한 인식 및 인지적 왜곡을 수정해주고 적절한 대안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기 통제력을 증진시켜주며 인터넷과 관련된 대인 갈등을 해소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 위험 상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예방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심각한 인터넷 중독에 빠지는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청소년 인터넷 중독자는 치료 동기가 매우 낮기 때문에 성공률도 낮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가족이나 교사에 의해 억지로 끌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를 거두기는 사실상 많이 어렵습니다. 예방 프로그램의 형식은 예방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수업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일반 집단 상담에 비해 더 많은 인원이 참여 가능합니다.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사용의 위험성을 자각, 그리고 자신의 인터넷 습관 이해, 그리고 인터넷 사용 문제 다루기 및 스트레스 대처 방안 탐색, 그리고 건강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대안과 지침 마련 등이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모 상담 및 교육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중독은 상담자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의 역할도 매우 큽니다. 그중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 역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부모들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자녀가 인터넷 중독에 빠지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하고요.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양육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내담자뿐만 아니라 부모 역시 상담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가족 환경이 청소년 심리치료에 명백히 방해를 주고 있을 때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적절한 불안을 갖게 하거나 통제적이거나 청소년 나이에 부적절한 역할을 요구하거나 부모의 성격적 문제나 정신병리가 심할 때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부모 상담 초기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부모 교육을 통해서 자녀를 상담으로 잘 안내하는 것의 필요성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변화를 위해 부모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상담자는 부모가 상담을 시작하게 되면 자녀의 문제 그리고 부모 자신의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문제를 인식시켜 주어야 합니다. 부모 상담 초기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중독에 걸리게 된 요인들을 부모에게 객관적으로 교육시켜 줘야 하고 자녀를 돕기 위해 부모 상담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합니다. 부모 상담이 시작되면 부모 심리검사를 실시해야 하고요. 심리검사 결과에 따라 이를 활용해 부모 상담의 필요성을 더욱더 강조해야 합니다. 부모 상담 중기에는 부모에게 자녀의 부정적 행동을 줄이고 긍정적 행동을 증가시켜 자녀가 부모를 편하고 긍정적으로 느끼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격적으로 부모의 변화를 촉진해야 하고요. 자녀의 관계 변화에 초점을 두어서 상담의 진행을 합니다. 부모의 정서, 행동, 사고들에 충분히 공감해줘야 하고요. 부모가 스스로의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부모의 비합리적 신념을 융통성 있는 신념으로 바꾸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행동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는 훈육 방법과 기술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부모 상담 종결기에는 상담 초기에 설정했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부모 상담의 성과 탐색 및 유지를 위해서 조력해야 합니다. 부모 상담 종결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게 만든 요인이 무엇인지, 자녀를 돕는 데 부모는 어떤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상담 과정에서 부모가 가장 어려웠던 때는 언제인지, 앞으로 인터넷 중독을 놓고 부모와 자녀가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이고 그때의 대안은 무엇인지 등을 부모 상담 종결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저항적 의미로 종결을 원하는 부모가 있는 경우 종결을 원하는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부모로서 비난받는 느낌이 들 때, 그리고 부모로서 자식에게 죄책감이 들 때, 자기 문제를 돌아보기 힘들 때, 자녀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이 없을 때,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 상담자는 주로 상담을 종결하고 싶어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상담자는 이전의 부모 상담 회기를 면밀히 탐색하고 이를 통해 공감하면서 상담자들의 저항을 낮춰야 합니다. 그래도 종결을 원한다면 아직 남아있는 미해결 과제를 알려주어야 하고 추후에 다시 상담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상담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하고 마지막으로 부모의 상담 종결을 허락해 주어야 합니다. 매해 인터넷 중독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령도 매우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상담자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족한 발표였지만 이 자료들을 잘 활용하셔서 나중에 인터넷 중독에 걸린 학생들을 상담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